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매집 한방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삼성전자 관련 영상인데, 사실 삼성전자도 삼성전자지만, 조금 알아야 되는 반도체 업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말고, 이제 해외 기업들인데, 반도체라는 그 업종을 이해함에 있어서 알아야 되는 기업들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이 영상 보시고 나면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들었던, 이름 들어봤던 여러 업체들, 그리고 이 기업들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앞으로 이해를 하게 되실 거고, 뉴스나 뭐 신문을 보시면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때 나 맞다, 이 얘기 전에 유튜브에서 매집 한방한테 들었다 라는 거 분명히 기억에 남으실 거예요. 굉장히 쉽게 제가 풀어서 말씀드릴 거니까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고, 영상 보시기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시작합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은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0.85%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사실 뭐 크게 의미 없는 수치, 거의 약보합이죠. 그러니까 뭐 시총 350조에 거의 다다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기업이고요. 지금 호가 100원 움직일 때마다 대략 한 6천억 정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원 움직일 때마다 6천억 원이 왔다 갔다 한다. 일반적으로는 조금 감을 잡기 어려운 정도의 규모다. 자, 라고 하면서 제가 지금 이제 그냥 설명드릴게요. 자, 보시면, 자, 파운드리 업체 및 관련 업체 소개라고 제가 했는데, 일단 최근에 뉴스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TSMC라는 기업이 있어요. 일단은 대만 기업이고, 그리고 현재 글로벌 여러 모든 기업들이 있는데 반도체 업종 시가총액 1위입니다. 해서 전체 글로벌 모든 기업 중 시가총액 10위 진입한 기업입니다. 근데 여기가 뭐 하는 기업이냐? 자, 반도체를 자체 설계 없이 순수하게 위탁 생산만을 전담으로 하는 업체예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뭐 인텔, 그리고 뭐 애플, 이런 업체에서 자기네들 휴대폰, 그리고 뭐 컴퓨터 CPU에 필요한 반도체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생산을 맡기는 거예요. 이제 설계도를 주면서, 야, 우리 이렇게 설계했으니까 너네 이거 이대로 똑같이 만들어 줘. 라고, 네, 알겠습니다. 만들어 드릴게요. 이거 하는 업체예요. 이거 하는 업체. 자, 올해 상반기 매출 25조 원,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약 25조 원, 영업이익은 약 10조 4천억 원입니다. 상반기 영업이익률 한 40% 정도 되네요. 굉장히 훌륭한 수익률을 가지고 있고, 자, 이제 미국이 중국의 화웨이라는 이제 업체를 제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영국, 프랑스도 화웨이 제재에 동참하는 분위기고요. 그래서 TSMC 같은 경우에는, 네, 알겠습니다, 우리 화웨이랑 거래 끊을게요 라고 진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화웨이에 이제 판매하는 반도체를 서서히 줄여나가고 올 9월 이후로는 공급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뉴스가 났죠. 그리고 미국에 공장을 더 짓는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웨이라는 큰 고객을 잃었음에도 오히려 실적은 증가를 했어요. TSMC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의 삼성전자. 삼성전자 아시죠? 우리나라 기업, 지금 차트도 띄우는 우리나라 기업. 자,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는 1위, 시스템 반도체, 즉 비메모리 반도체 3위예요. 지금 TSMC가 1등, 그 다음에 인텔이 2등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 자체 설계 반도체가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 반도체가 사실 가장 많이 들어가는 뭐 자율주행 차량도 있고 하지만 스마트폰에 많이 들어가는데, 스마트폰용 반도체를 삼성전자는 자체 설계를 합니다. 이제 스냅드래곤이라는 건데, 이제 이게 스냅드래곤이 지금 현 상황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자체적으로 설계하는 반도체가 있는데 지금 성능이 그렇게 막 뛰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다른 업체들의 설계나 이런 거를 봐야 되는데, 이제 실제로 애플이나 AMD 이런 업체들에서 자체 설계도를 가지고 삼성전자에 발주를 넣고 싶으나, 왜? 생산 능력이 우수하니까. 근데 자기네들 고유의 역량이 이제 유출될까봐 꺼려하는 거죠. 발주를 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 사실 삼성전자에서는 스냅드래곤과 그리고 저기 반도체 생산 위탁 생산 부분 아예 사업 분리를 시켰어요. 분리를 시켜서 실제로 정보가 오가는 일은 없다라고 하지만 그게 시장에서 받아들이기로는 아니야 그거 분명 아닐 거야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TSMC에 지금 몰빵이 가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삼전이 약간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최근에 평택시 평택 가면 이제 그게 뭐가 있냐면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그 기지가 있어요. 공장이 있는데 이미 굉장히 넓은 부지에 그걸 하고 있는데 반도체 공장 3개를 더 짓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반도체 공장 1개 짓는데 약 30조 원 들어간답니다. 장비, 뭐 토지 이게 뭐 정비하고 여러 가지 설비, 장비 넣고 이제 하는데 30조 원 들어가는데 거기에 공장 3개를 더 짓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평택시에 우리 공업용수 하루에 25만 톤 더 필요하니까 그거 준비 좀 해줘. 우리 좀 그거 할 수 있게 공급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지금 평택시가 비상에 걸렸다고 해요. 지금도 22만 톤을 공급하고 있는데 그거 공급 준비하는데 10년 걸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평택시가 뭐 이제 투자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거기 사업부가 생기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세금 같은 걸 걷게 되니까 그리고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좋아지지만 공업용수 공급을 해야 된다는 그 용수 확보가 지금 비상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는 설비 투자, 공장 투자를 통해서 지금 더 반도체 쪽으로 더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업체예요. 자,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세계 유일의 극자외선 노광 장비 생산 기업인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자, 반도체는 여러분들 이제 반도체가 우리 뉴스에서는 한 번씩 봤을 거예요. 웨이퍼라는 게 있거든요. 반도체 웨이퍼. 이제 요런 거. 죄송합니다. 요런 거.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여러분? 이런 걸 이제 웨이퍼라고 해요. 웨이퍼라고 하는데 이 웨이퍼를 지금 보시면 여기 작은 선이 있죠. 이게 뭐냐면 기계로 새기는 거예요. 기계로 이제 각인을 시키는데 이제 우리가 들어봤던 뭐 나노 공정이라는 게 있어요. 나노는 잠시만요. 자, 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런 그 미세 공정으로 점점 가는 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14나노까지는 대부분 업체들이 공정이 올라왔고 수준이 올라왔고 기술이 올라왔는데 그 밑으로 가는 이제 10나노 밑으로 7나노 이하 필수 공정에서는 지금 현재 사용하는 장비로는 그 7나노 이하 공정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EUV 장비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미세한 공정일수록 이 장비가 필요한데 이 장비가 한 대 2천억이래요. 2천억이니까 저거 한 대 드리려면 2천억 원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러면 그거 유지 보수하고 저거 장비를 쓰는 비용 하면은 실제로 공정으로 더 미세 공정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장비가 있어야 되고 이 장비 확보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이 비용을 감당을 못해서 오히려 초미세 공정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도 많고 실제로 SK 하이닉스에는 아직 이 장비가 없어요. 지금 삼성전자랑 TSMC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장비를 도입을 하기 위해 도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면 2천억 원이나 투자를 해야 되니까 장비 기계 하나에 그거를 이제 고민을 하고 재원 마련을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거를 고민을 하는 거죠 여러 업체들이. 해서 여기는 지금 삼성전자랑 TSMC가 싸우면 싸울수록 이 장비가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 한 달에 한 대씩만 팔아도 1년 매출이 2조 4천억이에요. 한 달에 2대 팔면 5조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요거 이제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이슈 나온 기업이 뭐가 있냐. 자, 요거 제가 위에 거 조금 지울게요. 이 기업이죠. ARM. 지금 이 기업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반도체 생태계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지금 위치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영국 기업인데 반도체 설계 특허를 보유해서
ARM에서 만든 설계 도면을 활용해서 반도체를 생산할 때마다 여기는 로열티를 받아요. 그러니까 설계할 때마다 ARM에서 만든 설계 그 기술을 가지고 다른 업체들이 설계를 하죠. 그리고 생산해서 판매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 로열티를 받는 거예요. 로열티 받는 회사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작년 1년 동안 ARM의 설계도를 바탕으로 제작된 반도체가 약 230억 개입니다. 230억 개. 근데 이 ARM이 일본의 소프트뱅크 이제 손정의 회장님 그분이 이제 회장인 소프트뱅크와 비전펀드에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요. 2016년에 320억 달러 그 당시 환율로 우리나라 돈 약 38조 원을 들여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이냐 바둑으로 치면은 50수 앞을 내다보고 베팅을 한 거다. 앞으로 10년 뒤가 정말 기대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ARM을 이제 뭐 매각한다, ARM 지분을 매각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소프트뱅크 최근에 그 공유경제 이제 뭐 우버, 택시, 위워크, 공유 오피스 등에 이제 투자를 했다가 조금 많이 손실이 커졌기 때문에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재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금 조달을 위해서 ARM 지분을 내놓으려고 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ARM 전체 매출의 20%가 중국으로부터 나와요. 그런데 그러면 그 현지의 중국 현지 법인을 세웠겠죠. 근데 그 중국 법인의 지분의 절반가량을 중국 정부에 팔았어요. 1조 원이 안 되게. 즉 무슨 말이냐. 만약에 전체 매출이 100이면 이 중에 매출 20%니까 중국 매출이 20이겠죠. 그 중에 절반을 중국 정부에 팔았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인 10 정도만 ARM에 실제로 그러니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조 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이거를 팔아버렸으니 지금 현재 여기가 인식이 안 되니까 실적이 조금 줄어든 거죠. 근데 현재 인텔의 PER, 펄을 적용을 해서 약 18배, 이를 적용하면 ARM의 몸값은 340억 달러. 4년 정도 투자를 해서 20억 달러면 약 한 2조 4천억 원 정도 벌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소프트뱅크에서 원하는 건 최소 50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가격이랑 시장에서 감내할 수 있는 가격이랑 지금 현재 소프트뱅크에서 바라는 거랑 갭 차이가 거의 10조 원 넘게 차이가 나는데 자,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글로벌 반도체 업체 중에 애플 지금 50조 원, 삼성전자도 50조 원 있어요, 현금. 자, 애플, 삼성전자, TSMC, 인텔, AMD, 엔비디아 등 반도체 관련 업종에서 이 회사 지분을 단독으로 인수를 해버리게 되면 너네 우리 거 쓰지 마. 너네 앞으로 우리 거 쓰면 특허 위반으로 고소한다? WTO에 고소한다? 이런 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반도체 설계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생산도 안 돼요. 즉 무슨 말이냐? 이 중 한 군데에서 이거를 만약에 인수를 해버리면 다른 업체들 싹 다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ARM이 지금 현재 굉장히 좀 뜨거운 감자? 반도체 제가 여기 적었죠. 반도체 생태계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라고 해놨는데 이들 업체 중에 한 군데에서 만약에 단독으로 ARM을 인수를 하고 다른 제조업체들, 설계업체들한테 너네 이거 우리 거지 기술 쓰지 마. 이거 우리만 쓸 거야. 우리 거 특허 침해하지 마. 쓰지 마세요. 돈 너네한테 안 받아. 필요 없어. 라고 해버리게 되는 순간 반도체 생태계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분 인수를 하자. 즉 무슨 말이냐. 사용자들이 공급자의 지분을 나눠서 가지고 있자가 되는 거예요. 반도체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 너무 그 사이즈가 크니까. 관련 산업 사이즈가 크니까. 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반도체 업계와 관련해서 나왔던 뉴스, 그리고 제가 인텔의 7나노 공정 진입 실패 연기, 이건 제가 다른 영상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언급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반도체 업종에서 이런 이슈가 있다라는 거를 지금 알고 있어야 뉴스, 신문에서 삼성전자, TSMC 이런 뉴스 얘기 나올 때마다 무슨 말인지 몰랐던 게 이제는 이해가 될 거예요. 해서 지금 제가 찍은 영상 지금 약 15분 정도 흘러가고 있는데 이 영상을 본다면은
아마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추천했던 넷패스예요. 이제 추천주로 보면 넷패스가 최근에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장대양봉 2개 나오고 상한가 나오는 종목은 아니에요. 장대양봉 2개 나오면서 그리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전고점 거의 다 왔어요. 전고점 얼마? 38,300원. 지금 35,000원. 오늘 장중에 36,000원 찍었죠. 이제 여기까지, 어제도 사실 이 가격이었습니다. 35,000원.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영상도 이 가격인데, 볼 때 지금 여기까지 거의 다 왔어요. 10% 올라가면 이제 35,000원 10% 올라가면 38,500원 전고점 뚫고 시총도 거의 9,000원 가까이 가겠죠. 그리고 이 종목이 4만원을 넘어서 한 42,000원까지 가면, 그 43,000원 정도 되면 이 종목 시총 역시 1조 원을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넷패스도 반도체 후공정 관련 종목이다. 굉장히 탄탄하고 실적도 쭉쭉 올라간다 라는 점 꼭 염두에 두시면서 넷패스라는 종목 꼭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해서 지금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매집 한방으로부터 반도체 관련,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 업계 기업, 그리고 뭐 용어들 이런 거를 좀 알게 됐다, 이게 이였구나, 이런 얘기였구나, 이제 알게 되신 분들 정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매집 한방과 함께 주식 해보겠다고 하시는 분들 아래 하단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